안녕하세요. 전 입장이고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이자 스탠포드 교수이자 4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앤드류 휴버맨의 팟캐스트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2시간 20분 길이 에피소드의 내용 중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즐거움이 식지 않고 동기부여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도파민이란 어떤 건지, 우리 몸에서 도파민을 사용하는 방법,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옳은 방법, 그리고 계속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타임라인별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앤드류 휴버맨 원본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설명과 도파민에 관련된 훨씬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링크는 걸어놨으니까 직접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는 그만큼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만을 담당한다기보다는 동기부여와 추진력, 갈망을 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뇌의 특정 부분에서 도파민이 고갈되면 파킨슨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말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도파민이 움직임과 추진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앤드류 휴버맨은 80년대 일어난 사건으로 예를 들어요. 80년대 캘리포니아 불법 실험실에서 MPPP라는 헤로인과 비슷한 화합물을 만들어서 헤로인 중독자들한테 팔려고 했대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MPPP가 아닌 MPTP라는 화합물이 잘못 나와서 그걸 헤로인 중독자들한테 팔게 되는데, 그 MPTP라는 화합물이 하는 역할은 도파민 신경세포들을 죽이는 거였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그 MPTP를 한 중독자들 중 심한 경우는 눈도 깜빡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마비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파민이 추진력과 움직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뇌와 몸에는 항상 순환하는 기본적인 양의 도파민이 있는데 그 기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따라서 우리가 삶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고 포기한 듯 보이는 사람과 그 정반대의 사람, 즉 의욕이 넘치고 동기부여 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점, 혹은 얼마나 외향적인지 아니면 삶에 적극적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은 다른 요소들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진 도파민의 기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도파민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토록 원했던 승진을 했다거나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같은 경험을 통해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이제부터 나는 계속 기분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 도파민은 다시 기본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파민이 방출되는 양은 최고 피크를 찍는데 그 피크가 높을수록 도파민은 원래 있던 기본 수준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와 몸에서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도파민이 많이 방출되면 새로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 수준을 유지하던 양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큰 승리나 큰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경험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의 우울함이나 동기부여가 감소하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게 그 경험을 한 직후라든가 혹은 2, 3일 후에라도 말이죠. 그럼 이런 큰 경험으로 도파민 피크를 찍는 거 말고 보통 경우에는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일이 끝나고 퇴근 후에 삶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평일에는 퇴근 후에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맛집을 다닐 수도 있겠죠. 금요일이면 클럽 다니고 주말에는 액티비티를 하죠. 앤드류 휴버맨 말로는 이런 사람들도 몇 년 후에는 계속 그러한 에너지를 유지 못하고 지쳐하면서 대부분의 활동에서 그 전만큼의 흥분을 못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한 잔씩 하면서, 운동하면서, 클럽 가면서 도파민을 조금씩이지만 끊임없이 방출시키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도파민의 기본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 경우도 많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순간
도파민의 기본 수준이 아주 낮아져서 이제는 무엇으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체 어쩌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의 피크를 찍으면서도 도파민의 고갈 없이 기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기부여나 즐거움, 그리고 우리 외부로의 갈망, 다시 말하면 활동을 통한 흥분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방법은 간헐적인 보상입니다. 도파민으로 대입하면 간헐적인 도파민 방출인 거죠. 카지노를 연상하라고 해요. 도박을 해서 돈이라는 보상을 원하지만 그 보상이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 불규칙적인 보상 때문에 사람들이 카지노에 질리지 않고 가는 거죠. 게임을 봐도 알 수 있죠. 보스를 깰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이 계속 나오면 금방 질리는 것과 같아요. 뭐 이번엔 좀 나와라 같은 심정인 거죠. 이걸 도파민의 방출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다 한 후에 자기한테 주는 보상으로 맥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루틴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상인 거죠. 이 보상을 불규칙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만약 카지노처럼 그 보상이 불규칙적이라면 그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이 시들지 않는 거죠. 대체 어떻게 도파민의 방출을 불규칙적으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순하게 핸드폰에서 사다리 앱이나 아니면 주사위 앱 같은 걸 깔아서 오늘은 보상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힘든 일을 다 하고 나면 자신한테 스스로 보상을 주고는 하죠. 운동 끝나고 마시는 맥주처럼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도파민의 피크가 보상에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해서 얻는 즐거움, 그러니까 건강이나 아니면 몸을 만드는 즐거움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성장 사고방식이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라고 해요. 그 노력과 일을 이룬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일에 대한 도전이나 일을 배워가는 과정, 노력,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도파민을 방출시키는 그게 성장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맥주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는 마지막에 주는 보상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나 그 도전에 대한 흥미는 점점 없어질 뿐 아니라 점점 더 그 일을,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고통스럽게 여겨진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어떤 과제, 도전, 일, 운동 등등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조건들을 매번 붙이지 말고 그 일을 하는 노력에서 주는 즐거움,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일을 하는 노력 자체에서 오는 도파민 방출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게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만을 바라보는 사람과 노력 자체가 보상인 사람과의 능력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이 일상에서 도파민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